안녕하십니까. 국민콜센터의 한유정 센터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석준 센터장이십니다. 오늘부터 생방이에요, 센터장님. 네네네네. 저희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겠습니다. 예, 생방이라서 더 기대가 됩니다. 베테랑이시니까 잘하실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생방송이 더 익숙하고 네. 한데 우리 한유정 센터장도 너무 잘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 또 실시간 또 댓글을 주시면 저희들이 즉석에서 답변도 하고 또 이렇게 대화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방 첫 시간이니까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방송 출연하시고 혹시 코멘트 들은 거 있으세요? 예, 그 주변에서 우리 영남일보도 드디어 이제 이런 어떤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는 좀 몇 군데에서 들어서 앞으로 좀 더 기대가 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엄마께서 의원님이랑 저랑 합의 잘 맞더라면서 주거니 받거니 잘 하더라면서 어머님이 역시 사람 보이는 눈이 있으시네요. 네, 제가 브리핑을 쫙 해드렸어요. 경제국장 출신의 국회의원 출신의 아주 똑똑하신 분이라고. 네. 자, 지난 15일 광주에서 아주 5.18 역사적인 곳이죠. 거기서 태극기의 물결이 아주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금남로죠. 근데 약간의 그 태극기의 의미는 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가 사실은 민주당의 사실은 본거지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우파 보수 정치 행사에서 사실은 물론 대통령 선거라든지 할 때 하는 적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기는 극히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소규모 정치 행사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처럼 대규모로 한다는 것이 정말 의외다. 정말 의외고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 지금 경찰 추산 3만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는 경찰 추산 만여 명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혹자들은 좀 평가절하를 외지에서 다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제가 볼 때는 외지에서 오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서울에서 대구에서 가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결국은 광주 시민들 그리고 전라남도 도민들 결국은 이제 주축이 돼서 저렇게 경찰 추산으로 3만 명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겠죠. 정말 대규모 어떤 정치적인 행사고 앞으로도 저런 게 가능하겠나 하는 그럴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실까요? 드론샷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금남로 일대입니다. 요 도로가 광주의 언론사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예, 이 금남로가 사실은 광주의 이제 가장 번화가 중에 하나고 그렇죠. 또 저기 가면 이제 또 전라남도 도청 있고 해서 5.18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또 상징적인 거리이기도 네. 하죠. 민주광장도 있고 빌딩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이는 탄핵 반대 집회 불과 얼마 이제 떨어져서 또 탄핵 찬성 집회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장이 가깝기 때문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 혹시라도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안전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을 좀 보실게요. 전한길 연사께서 올라가셨는데 네. 요 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한 영상입니다. 저희 전라도에 광주에 계시는 기자분들이 협조를 해주셨어요. 기자 두 분께서 팬 기자신데 영상을 직접 촬영하셔갖고 네. 제가 또 옛날에 알랑방구라는 말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또 톡으로 들어갔고 생판 처음 한 번도 보지 못한 분 저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셨어요. 우리 한기 기자야 전국적인 또 네트워크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네. 아주 촬영을 가까이서 네네네. 잘하셨네요. 예, 근접 촬영이 이제 팬 기자신데 네. 저도 이제 팬 기자만 할 때는 사실 이 영상 사진을 해서 준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부탁했는데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요것도 다른 각도에서 촬영을 하신 모습인데 이 보시면은
참가하신 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노인분들이 없으십니다. 거의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분위기예요. 그렇죠. 우파 네. 보수 어떤 정치적인 행사가 사실은 보면 과거에는 좀 상대적으로 어떤 장년층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30 세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대구에서도 그렇고 뭐 서울에서도 지금 행사하다 보면 2030 세대가 굉장히 많고 또 지난주에는 청계천 광장에서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뭐 거의 절반 가까이가 2030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고 또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제가 대구에서도 이제 뭐 동성로에 대해서 뭐 탄핵 반대 집회를 이렇게 하면 과거에는 잘 아신 것처럼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어떤 성향상 앞에 나가서 좀 말하는 걸 좀 꺼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막 서로 나가서 이야기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 통제하고 막 순서를 조정하는데 막 말싸움이 일어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앞에 나가서 본인의 어떤 뭐 생각을 이야기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 그래요? 네, 예. 아, 좀 경상도 분들이 좀 토론에 약하신 분들이 많은데 양반들이라서 그렇죠. 나서는 거 싫어하시고. 그런 배경이 원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그 점잖하게 있어야지 네. 뭐 내지는 또 말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뭐 또 책 잡힐까 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런 어떤 민주당과 이 사법기관들의 불법 체포 수사 그리고 이런 어떤 탄핵 과정 그리고 그 이전에 민주당의 탄핵 폭주, 입법 폭주 그리고 예산 폭주로 인한 어떤 국민들 특히 청년층들의 어떤 분노가 지금 현재 굉장히 폭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센터장님께서는 여기 모이신 이 인파들이 네. 대구 경북에서 가신 분들이 아니고 네.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네. 이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참가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대구에서도 제가 그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버스를 뭐 20몇 대 갔다, 뭐 9대 갔다 했는데 예를 들면 50대 예를 들면 갔다고 가정을 하면 네. 한 대 예를 들면 30명이 이제 탄다고 네. 이제 하면 1,500입니다. 네. 그런데 또 서울에서도 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서 10,000명 이상 온다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 추산만 하더라도 지금 3만 명이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네. 거고. 그러면 외부에서 와서 그렇게 숫자를 맞추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절반 이상 이 주축은 광주 시민과 전라도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최근에는 소규모지만 광주 시내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계속 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동안 뭐 나타나지 않았던 광주 시민들, 전남 도민들의 이런 어떤 탄핵 반대 열기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폭발한 것이라 보고 그다음에 또 1등 공신들이 몇 명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전한길 선생이라든지 뭐 그라운드 C라든지 손인배 목사라든지 행사 주최 측도 물론 뭐 1등 공시지만 다른 분들을 또 꼽자면 저는 강기정 시장과 그리고 박균택 의원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네, 노이즈 마케팅이지. 왜냐하면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가 사범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정가 사범 이상이 되면은 뭐 말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땅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어디서나 다 갈 수가 있는데 네. 광주에는 오지 마라. 시장이 집회를 불허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집회 장소를 추천한다 하면서 뭐 찾아가니까 그게 위생 매립장을 추천했어요. 그러면 속된 말로 위생 매립장을 추천했으면은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국민들은 그러면은 쓰레기란 말입니까? 쓰레기니까 위생 매립장에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좀 노이즈 마케팅이 됐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분들이 참 이런 어떤 성공적인 행사 집회에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는 고소 당하셨나요? 구미시장은 고소 당하셨잖아요. 뭐 고소는 안 되겠는데 역으로 네. 오늘 제가 오다가 보니까 민주당에서 광주에서 이 한 집회 당사자들 주최
에서 5.18 뭐 특별법을 뭐 근거로 해서 뭐 고소를 검토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하면 5.18 특별법에 뭐 그 관련된 어떤 그것을 뭐 비방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게 뭐 5.18을 비방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고발 검토 운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광주에서 민주당의 본진인 광주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국민들이 참여한 이런 어떤 집회에 저는 깜짝 놀라고 지금 굉장히 당하고 있다 하는 것들의 어떤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여기 대구에서 가신 한 서너 분이랑 저 광주에 계시는 한 두세 분 정도 해서 제가 직접 그 전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이제 녹음하고 이럴 그런 경황은 없었고요. 제가 네. 그냥 새평만 들어봤는데 광주 분들의 의견은 굳이 뭐 여기까지 와서 뭐 그렇게 과격한 표현은 없으셨어요. 근데 네. 광주 분들의 특성이 좀 있다고 해요. 약간 위트 있는 그 말투. 네. 그래서 뭐 아따 뭐 그렇게 시끄럽게 뭐 여기까지 와서 해 뭐 이렇게 하고 치우셨고 그 경찰 측에서는 혹시나 또 사태가 또 유혈 사태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다고 해서 네, 네. 단단히 좀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분위기는 아주 평화적이었고 또 대구시에는 또 이만규 의장님부터 해서 더 모두 다 가셔갖고 페북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아주 축제 뭐 페스티벌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여기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을 다 구글하고 우리가 통칭하기로는 조금 무리가 있고 또 뭐 동원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원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별로 탐탁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서 금품이 뭐 수수가 된다던가 이러면은 뭐 가는 거 이런 거를 보통은 동원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네. 이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자발적인 참여, 참가자 뭐 요 정도로 보여지는데 자 우리 요원의 의견을 여기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거를 이제 두고 이런 거를 이제 이런 행사를 동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좌파 진영에서 제가 볼 때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어떤 속담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좌파 진영에서 탄핵 찬성 집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민돈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원을 지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것처럼 여기에 참석하시는 탄핵 반대 집회 국민들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뭐 정관 목사 측에서 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 지금 돈을 준다고 해서 예를 들면 대구에서 서울에서 이 멀리 또 귀중한 시간을 내서 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현상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분노에 좀 바탕을 두고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지키자는 국민들의 강한 열망과 의지가 된 어떤 결과라고 봅니다. 제가 광주 시민 한 분께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돈 받고 동원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는 지인도 이날 자가용을 몰고 직접 가셨는데 네, 네. 그분들은 돈이 많으셔갖고 돈 쓸 데가 없으셔갖고 돈을 50만 원, 100만 원 내고 가신다. 여기에다가 네. 뭐 커피도 사 먹고 빵도 사 먹으라고 돈도 내고 가신다고 그거는 조금 억지다. 저는 제가 아는 한돈에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도 방금 센터장님께서도 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갔고 뭐 이쪽에는 전부 다 뭐 광주나 전라도 분들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이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누구 100%라는 건 없는데 어떤 분은 또 여기 거의 다 뭐 여기 시민들 광주 시민들이 많이 제가 그건 좀 억지 아닌가요? 이랬더니 저보고 민주당스러운 발언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일단 저희가 요원 스마일 아재 요원 한번 연결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센터장님. 네. 예, 한번 제가 이 휴대폰을 바꾼 지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아이폰에서. 근데 제가 지금 이 폰을 사용을 할 줄 잘 몰라요. 이거 배워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직 어설픕니다.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원 스마일 아재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옆에 홍석준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일아재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예. 우리 요원님은 스마일 아재 맨날 웃고 계신가 봐요. 아, 웃는 걸 즐겨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 다름이 아니라 네. 광주 집회 뭐 TV에서 많이 보셨죠? 네, 뭐 네네. 보긴 많이 봤습니다. 네네.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네. 예,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정치적 중도 입장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소신껏 발언을 할 텐데요. 이번 광주 군남로 집회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화의 정치를 해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집회는 어디에나 허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얘기고요. 예를 두고 뭐 광주에서 보수 집회가 이루어져서 안 된다 생각하는 정치인분도 계시더라고 아예. 예,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의 그런 발전에 대한 어떤 양대가 커갈 수 있는 걸림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집회를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예. 조금 서로 양반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부딪히지는 않을까 걱정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예, 평화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네, 뭐 스마일 아재 요원께서는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밝히셨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이 모습 보시고는 어떠셨나요? 그건 아주 좋은 입장이긴 하고요. 저는 광주에서 이루어진 보수단체들은 사실은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 되게 대통령을 단순히 지키려고 하는 충정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결집이 이루어진 시위라면 그 반대와 좀 비교될 수 있는 시위가 뭐냐면 그 탄핵 가결시 투표할 때 그 탄핵 찬성 집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구에서 대규모로 열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처럼 정치에 중도이거나 아니면 정치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자체만의 분노를 하신 분들이 대다수 나와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집회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조용하게 차분하게 서로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했기 때문에 분쟁이나 이런 게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우리 홍석준 센터장님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거 진지하게 제가 그냥 홍석준 의원님을 대구 계실 때부터 제가 사실은 조금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옛날 대구 경제국장 하시고 네네, 민원산업 추진본부장 하실 때부터 제가 네네. 팬이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의원님이 네. 의원 배지를 내려놓으시고 네. 만약에 지금 우리 그냥 시민으로서 네네네. 그 탄핵 사태를 바라봤을 때도 네. 지금과 같은 입장을 취하셨을지 제가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의 탄핵제도가 1987년 헌법에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87 헌법에서 만들어진 특징적인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5년 대통령 단임제,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어떤 대통령 탄핵 이런 어떤 제도가 생겼는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에 의해서 끌어내리기 쉽게 돼 있는 국가가 아무 데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무 데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지금 이제 벌써 세 번째 탄핵 지금 현재 그 심리 중이고 또 공교롭게도 우파 보수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셨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전체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탄핵돼서 우리 국가에 저는 좋을 게 없다. 그리고 굳이 또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쨌든 국민의 어떤 그 결과적인 어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절차도
지키고 또 법도 정말 제대로 지키는 어떤 심리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은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반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네네.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대통령이 취했던 그 계엄령 사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네네네. 계엄령, 뭐 내란 다 떠나서 그냥 계엄령을 선포하신 거에 대해서 네네. 무장 군인들이 그 국회의원, 사실 국회의원도 어떻게 보면 배지를 떼고 나면 일반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총구를 겨눠서 그걸 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국회의원님도 한 국민으로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듣고 싶거든요. 예, 그게 그냥 지금 탄핵하기 전까지.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가장 저는 중요한 네.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네, 예를 들면 맞습니다. 이제 예. 국회를 봉쇄를 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이 점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에서 드러나는 것은 봉쇄하지 않았고 봉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간 것이죠. 그다음에 또 체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만약에 군대라든지 경찰이 시도가 있었으면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체포 뭐 실패했던 성공했던 나는 내한테 경찰에 와가지고 뭐 팔을 끌었다 뭐 이런 어떤 진술이라도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도 군대를 다녔지만 애초에 그런 어떤 시도 자체가 저는 없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어떤 비상계엄으로 탄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라이브를 그대로 11시 넘어서 다른 TV를 보다 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의원님하고는 좀 생각이 좀 틀리긴 한데 그건 의원님이 생각이시니까 네. 저는 뭐 존중하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답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스마일라제 요원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오늘도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스마일. 네. 아유 명쾌한. 요즘 시민들께서 이 정치적인 이 수준이 높으세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예, 예. 이제 함부로 진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진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영상 한번 보시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실게요. 자, 잠재적으로 이제 조기 대선의 분위기가 이제 흘러가니까 이제 잠룡들이 슬슬 이제 나오시고 계십니다. 어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0차 변론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렇게 등장하겠다. 터미네이터처럼 알백을 외치셨어요. 지금 이 비난의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책을 쓰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출마자들이 보통 하시는 일이 책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좀 급한 것 같아요. 급하다. 네, 굉장히 급해.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이제 정치 특히 뭐 대통령의 큰 정치일수록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하나는 타이밍,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의 명분인데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은 이 두 가지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지금 본인이 물러간 지 지금 12월 16일 날 지금 물러갔는데 지금 두 달 만에 또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탄핵 전국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에 당 대표가 여기에 사실은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뭐 본인은 당시에 뭐 제가 투표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그 반박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할 국민들은 저는 뭐 거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현 상태에서 탄핵의 책임이 있는 당시의 당 대표가 나온다? 그게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 보면은 지난번에도 보면 이제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도 지휘하고 그 앞에 네. 이제 공천도 하고 했는데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 참패했잖아요. 총선 4월 10일 날 총선 참패하고 4월 11일 날 당대표 사퇴를 했습니다. 제가 사퇴 기자회견할 때도 이제 옆에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공천에서 이제 경선 기회도 없이 들었지만 저는 미력 하나만 좀 당에 도움이 되고자 당에서 이제 요구를 해서
총선 상실에서 이제 끝까지 이제 근무를 이제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가까이서 봤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참패를 하고 4월 11일 물러갔단 말이죠. 근데 또 2달도 안 돼서 또 당 대표 선거가 있으니까 또 나와서 또 대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런 어떤 그 행동을 보면 너무 급하다, 너무 조급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5월달에 있었던 전당대회 할 때 이제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만약에 뭐 미국 가 있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오히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당에서 오히려 안달이 나서 오히려 찾을 겁니다.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찾을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미국을 보내려고 하세요? 이준석 의원도 미국 가야라, 미국 가 있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미국을 이제 아니고로서도 일단은 정치에서는 좀 어느 정도 어떤 국민들과 조금 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조금, 거리를 좀 유지해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센터장님은 2달 너무 성급하다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20년 같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급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의명분인데 대의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예를 들면 뭐 대선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만한 대의명분을 과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법무장관 혹은 정치인으로서 만들었나?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세대 교체 명분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더 뭐 73 하면서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세대 교체라는 것으로 이 대선 주자였던 대의 명분이 만들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급하다. 대의 명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오게 된다면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마치 그때 당대표 하시고 하실 때 조금 바람 불기는 불었었어요. 네, 한동훈 네, 네. 바람이. 네, 네. 특히 젊은 남성분들 네.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네.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문의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남성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두고 잘생겼다, 핸섬하다. 뭐 물론 옷 잘 입으시고 그거는 저 인정은 하는데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건 뭐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예, 제가 너무 정치적인 예, 얘기 예. 하니까 너무 저희가 분위기를 약간 환기시키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한동훈을 기다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네, 네. 또 대선 주자로서의 한 명 손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국힘 안에서는 이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견제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지금 명태균 씨는 내 옆으로 올 사람이 1위 우선순위가 오세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게 지금 국힘 안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뭐 굳이 따지면은 이제 한동훈 그 대표가 지난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세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이미 뭐 언더 73이라는 그런 어떤 친한계 그룹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 한두 명이 사실은 중요한 게 대선 어떤 경선판이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의 어떤 그 지지율인데 한동훈 대표 한때 거의 그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2023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때 이재명 그 대표와 거의 비슷했어요. 그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심지어 우리 당의 뭐 예를 들면 오세훈, 홍준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이 안 됐습니다.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그때는 뭐 대선 후보 어떻게 보면 좀 반열에도 오르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그 우파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압도적인 인기와 지지율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아신 것처럼 굉장히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우파 보수 내에서도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지금 뭐 4위, 5위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지율이 추락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일단은 탄핵을 뭐 유발시켰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때까지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정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율로 저는 나타나다고 봅니다.
뭐 명분하고 인지도세 뭐 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윤석열 후보도 뭐가 있었습니까?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에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문재인 정부, 민주당, 특히 추미애 장관 등으로서 핍박을 어떤 받는 와중에서도 그 조국 전 장관 수사라든지 또 뭐 탈원전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얻어맞으면서 이제 국민의 어떤 지지율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지지율이 약간씩의 등락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달리다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를 2021년 11월 5일 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아까 말했듯이 지지율이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 있다가 지금 추락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와는 완전히 지금 이제 다른 상황인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따지면 완전 저기 아이돌 이렇게 기획사에서 발굴하듯이 발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은 그렇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표현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후배고 또 김건희 여사는 또 뭐 그 윤석열 대통령 넥타이 살 때 꼭 한동훈 대표 넥타이도 뭐 골랐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등에 칼을 꼽았다 이런 어떤 인식이 우파 보수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좀 오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에 안 씌워지려고 무던히 노력은 했었죠. 자, 우리 요원의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센터장님? 네. 자, 우리 요원 림사마 요원을 한번 호출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림사마 요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요즘 뭐 TV 잘 보시나요? 예,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주로 어떤 걸 보십니까? 요새 네. 이제 탄핵 뭐 찬성 집회라든지 네. 반대 시위 같은 거 네.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앞으로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 건지 네. 더 많이 TV로 일단 시청을 하고 있어요. 네. 옆에 홍석준 센터장님 나와 계신데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임사마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림사마 의원님.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저는 조기 대선은 아직까지 이제 요게 그 이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헌재의 심판이 나와봐야지만 알겠지만 아직까지 생각을 이제 뭐 심도 있게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장관님이 조기 대선 후보로 나오셨으면 해요. 아, 네. 왜 그러시죠? 일단은 저는 이제 굳이 중도의 성향은 아니고 이제 이쪽이 지역이 영남권이다 보니 저는 약간 보수의 경향이 조금 강한데요. 네. 일단 김문수 장관님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본인이 좀 청렴 결백하신 이미지가 좀 있고 지금 요새 뭐 이런 뭐 인터뷰 내용이나 TV 프로그램에서 비춰지는 게 되게 네. 좀 다르고 결백한 이미지가 많이 보이고 일단은 뭐 정치적으로 별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 해서 저는 이제 김문수 장관님이 조기 대선 후보가 조기 대선 후보로 나오신다면 저는 이제 대통령 여보세요? 네네네. 네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오전에 네. 그 위내시경을 좀 하고 왔더니 아이고. 기가 좀 있어서요. 아이고, 수면 내시경 하셨어요? 예, 아이고, 지금 정신 괜찮으십니까? 예, 정신은 괜찮습니다. 아이고. 피부 잡고 말라서.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이고, 뭐 오늘 또 저녁에 폭식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진영에서는 딱히 후보가 없어서 네. 저는 요새 그냥 김문수 장관님이 네. 대선 후보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제 1위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올라가 있고 2위로 김문수 장관님이 올라가 있다 하니까 네. 제가 보는 선에서는 김문수 장관님을 대선 후보로 밀 것 같아요. 아. 예, 림사마 의원님. 네. 네네. 아이고 내시경 하셨으니까 뭐 아무 일 없으실 거고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요즘 뭐 탄핵 관련된 뭐 그 행사들 집회도 많은데 네. 예, 혹시 뭐 동대구역 뭐 집회라든지 어떤 뭐 집회는 참석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예, 저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을 하고 왔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뭐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뭐 어떤 것 같습니까 요즘 분위기가? 저는 되게 이게 조금 저희가 이제 TV에서만 일단 언론 자체에서 너무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만 방송에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여론이 전부 다 이제 국민들이 탄핵을 아예 찬성하는 쪽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집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대구 시민으로서 전혀 조금 뭐 부끄럽지 않게끔 저도 열심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를 했거든요. 네네네. 네. 저는 뭐 이 현상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도 사실 가고 싶었는데 뭐 아직까지 저는 이제 애들이 어리고 해가지고 제가 애들을 놔두고 단독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이제 TV로만 봤거든요. 네네네. 네. 저는 탄핵 찬성 집회 많이 조금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입장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보셨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영남일보 유튜브 국민 콜센터도 이렇게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새롭게 이게 만들었으니까 많이 주변에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네, 네. 화이팅! 림사마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네. 상당히 젊으신. 네, 목소리 분인데. 톤이 굉장히 네네네. 젊고 아주 생기발랄하시네요. 뭐. 위내시경을 했는데 이 정도시면 평소에는 훨씬 더 있으시겠네. 완전히 텐션이 하이 텐션이시네요. 오늘 의견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예, 뭐 우리 그 대구 경북에 저는 시도민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평소에는 조용하시지만 의식 수준이 굉장히 이제 높으신 분들인데 이런 어떤 탄핵 국면에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약간은 지금 생각은 다를지라도 정말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첫 방송으로 생방을 해봤는데 오늘 제가 생방은 제가 익숙지가 않아서 좀 어설펐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콜센터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렇죠.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콜센터 콜! 콜! 다음 시간에 또 봬요.